조경혜 이사님을 조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나눴는데 누구누구 의견이 아니라 종합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이 제목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 책 속에서 가장 무거운 장이 5장과 4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은 모든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있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뭐 하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더 받고 싶은 거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 이유는 뭐가? 부는 뭐고 그 명예는 뭐야? 아까 우리 젊은 강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줬어요. 근데 좀 우연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딱 왔는데 첫 번째로 딱 근데 딱 굳은 거예요. 근데 조경혜 이사님이 딱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을 받고 제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본인은 딱 웃어. 내가 좀 얘기하는 게 좀 도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조 이사님은 어떻게 안 서울대학교 보냈어? 자기가 서울대학교 보낸 이유를 빨리 강의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도덕과 인성이 차 있으면은 그 기업이 성공을 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비열함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비열한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용감하면 좋은데 내가 이제 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이 쓴 거지만 우리 조경혜 이사님 우리 한국적인 걸 얘기 좀 하자 라고 했을 때 100번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100번 김구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니 배신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시대는 진짜 36년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다 독립운동가들이 돼야만 되는 입장인데 해다 보면 독립운동 같이 할 사람 몇 명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무엇을 추구했느냐? 이정재 같은 인간이 나온다 이거야. 그쵸? 명예를 추구했느냐? 이 얘기하면 이제 영화 어떤 거가 생각이 나겠죠? 부를 추구하는데 내 명예, 내 양심을 버리고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적인 걸 예를 들자 그랬어요. 모 기업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근데 자식 간에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요. 더 많이 갖겠다라고. 그쵸? 그런데 부를 위해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 기업이요. 근데 뭐가 실추됐죠? 도덕적이면서 명예가 실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우리는 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선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부를 추측하고 100억 있던 1000억 있던 그들과 같이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면서 갈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걸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면 그들하고 똑같이 나도 최고의 차를 타고 최고의 호텔에 가서 잘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미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행복 기준의 부의 돈은 한 10억에서 20억을 정한 거예요. 나는. 그럼 그들하고 어깨 나란히 하면서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를 따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 조경혜 선생님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어떤 그 어머니들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가서 등을 치는 리더자를 만들 것이냐. 내 자녀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더자를 만들 것이냐. 그럼 오늘 이곳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도덕 감정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인성을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고 인성이 바탕이 됐을 때 그 명예는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가 인성이 바탕된 그 명예와 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인성으로 바탕이 됐을 때 명예를 딱 갖고 있는데 우리 김영록 선생님께서 주진우 기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비리와 뭐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잘 캐는 주 기자님한테 부에 대해서 이제 딜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내부자 영화처럼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가 단호하게 나는 기자예요. 나는 뭔가를 발출해내고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명예 때문에 뭐를 안 쫓았다? 부를 안 쫓았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의 차이는 그런 거죠. 부가 없는데 명예로울 수 있어요. 우리 다 명예롭잖아요. 우리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와 명예는 함께 니꼬르가 독립이 성립이 안 돼도 부는 없어도 나는 명예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 있는데 나는 명예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쟤 돈 많으면 뭐야? 쟤 돈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는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적절과 부적절의 그 경계. 경계는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우리는 남이 이루어내면 로맨스, 아니 지금 스캔들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똑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이사님께서는 중용이다. 적절. 건 중용의 판단에서 그건 어떤 거냐. 제가 볼 때 또 관점이다. 이러는데 모든 거 중용, 모든 사람들이 함께 봤을 때 이건 적절해, 이건 부적절해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럼 가장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다수결의 의견으로 정합니다. 근데 부적절한 것들이 다수결의 의견에 있어서 적절하게 표현해줘. 우리 아까 젊은 친구들 이대상이나 우리 김윤아 학생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럼 적절에서는 뭐가 바탕이 된다. 내가 인성이 바탕이 되고 도덕적인 게 바탕이 됐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부적절한 것이 적절선이 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 내 안에 나를 봤을 때 그게 적절한 편에서 도덕적인 것과 인성이 바탕이 됐을 때는 그러한 것들은 다수결의 의견이 돼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해서 그게 적절한 것 같지만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대로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부적절한 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어렵게 얘기했나?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중용이, 적절과 부적절이, 인성이 바탕으로 된 리더자들이 있더라면 그 나라는 부강할 수 있고 명예로울 수 있다. 부와 명예 같이 가고 부를 만약에 잃는다 하더라도 명예는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제목이 당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 적절과 부적절의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적절과 부적절의 경계는 중용. 뭐가 바탕이 돼? 인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인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영성에서 온다. 영성이 인성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적절과 부적절의 경계를 우리가 갖춰가 나갈 수 있다. 부와 명예는 등호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하지 않아도 나는 명예를 갖고 갈 수 있고 내가 부를 만나기 위해서 명예로운 데 있어서 부적절한 면에 도덕을 내가 팔고 명예를 버리고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적절성, 내가 도덕적인 것들이 돼 있을 때는 우리는 부를 잃고 명예를 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노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어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미국의 뭐 MIT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어부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이 고기 잡은 거가 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 고기 잡은 거를 뭐 통조림 공장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부가 그런 다음에 나 계속 캐치를 했는데 근데 그것만 다행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 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전도 영웅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정말 전쟁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국왕께서는 그 사람 너희들은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 아니 지금도 전쟁하고 우리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들입니다. 성공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